안녕하세요. 세리상담센터 임상심리학 박사 최세환입니다. 오늘은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연 알미란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심리상담, 심리치료에서도 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어떤 내담자에 대해서 또 정신과 장면에서 어떤 환자에 대해서 저 환자 인사이트가 있다, 인사이트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또 일단 인사이트가 생기면 거의 뭐 반은 치료된 것이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각, 어떤 통찰, 인사이트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암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비록 뭐 심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그 자신에 대한 자각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너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를 했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게 어떤 뜻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초등학생에게, 초등학생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생에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아니 물으면 저렇게 대답하기 쉽겠죠. 제가 잘 알죠. 1학년 몇 반 누구, 이름은 뭐 누구 뭐 어디 살고, 그런 암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산사에서 깊은 산 중에서 일각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분에게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십니까? 물으면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여러 차원의, 여러 수준의, 여러 종류의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정보,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제도권에 사는 공부들이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대뇌의 어떤 정보로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포함되죠. 또 굉장히 명확합니다. 실체가 있고, 뭐 영어로는 어떤 뭐 knowledge,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가슴으로 아는 것, 이건 깨닫는 걸 이야기합니다. 통찰이 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보다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슴으로 안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은 행동 변화가 나타납니다. 깨닫고 난 후에.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그건 행동 변화가 안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잠시 스쳐가기 쉽죠. 또 가슴으로 아는 것은 지속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쭉 끌고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깨닫다, realize라고 하죠, 그죠? realization. 우리가 길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불러서 길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으면 대부분은 나쁘다고 하고, 또 시험을 보더라도 나쁜 쪽에 아마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행동은 그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흡연자에게, 뭐 저도 흡연자였습니다. 흡연자에게 담배 피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어보면 그거 좋다고 표시할 사람 없습니다. 물론 정신건강에 잠시 좋을 수도 있겠죠. 흡연이 나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폐암을, 또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어떤 폐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죠. 근데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바뀌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담배 피우는 것은 해롭다는 정보, 지식이 대뇌에 정보는 전달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지만 그건 행동 변화는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 장면에서 일반 상담도 그렇고 또 부부 상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제 특징이라든지 또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자기 조절하고 또
타인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면 부부관계 다 좋아집니다. 그걸 몰라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로만 아닙니다. 근데 변화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알고 있는 부부관계 어떤 지침들, 부부관계 좋아지는 방법들을 그걸 가슴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깨닫는 게 잘 안 됩니다. 삶에 대한 것도 그렇고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다들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지만 절박한 경험을 할 때 뭐 딱 그만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죽을 뻔했다든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생각은 그 사람한테 그런 또 가혹한 경험을 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심리 상담은 심리 치료는 머리가 아는 것에서 가슴이 아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상담 전문가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고 통찰이 오도록 하고 또 같이 공유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뭐 머리로 아는 거 또 가슴으로 아는 걸 이제 좀 구별해서 설명했고 또 행동 변화가 되고 지속력이 있기 위해서는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식보다 그 깨달음이 상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식을 하고 또 거기에 초점 맞춘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인간이 황폐화된다든지 너무 야박해진다든지 너무 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제일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또 휴대폰을 쓸 수가 있고 문명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할 일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단지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인성도 무너지고 자기 통찰도 없어지고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그 안다는 것, 지식과 깨달음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가 분위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뭐 비싼 차, 뭐 화려한 옷, 잘 나가는 것, 고급스러운 것, 이제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휘둘린다든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되물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미는 무엇인가? 또 지식은 무엇인가? 깨달음은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지식 일변도로 살아왔나?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본 적이 있나? 깨달음도 꼭 얻어야 되나? 내가 어떤 지식과 깨달음을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해왔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써 볼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기 경우에 비춰보고 어디 한 가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늘 깨어 있고 자각을 놓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는 분들은 뭐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좀 이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